아메리카노와 드립커피 중에 선호하는 커피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커피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추출이 되어 왔습니다.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 커피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를 알려주는 잔. 처음 알려드릴 추출 방식은 에스프레소입니다. 흔히 아주 작은 컵에 나오는 스디슨 커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카페를 처음 가신 분이라면 가장 처음에 있는 메뉴이기도 해서 모르고 주문할 수도 있는 이건 너무한 메뉴입니다. 거 아니냐고. 최초의 에스프레소는 1900년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는 단순히 커피를 넘어서 카페인으로 잠을 깨거나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마시는 문화의 일종입니다. 한국에서 부르는 것처럼 카페라고 하지 않고 바라는 곳에서 주문하자마자 서서 빠르게 한 잔을 마시고 나갑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넣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탈리아 내에서도 사람과 지역마다 설탕을 넣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에스프레소의 인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시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마시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커피들이 전부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바리에이션 메뉴들입니다. 기계로 빠르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을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빠르게 추출되기 때문에 다른 추출 방식에 비해서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추출 방식은 모카포트입니다. 1933년 이탈리아의 비알레띠라는 브랜드에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커피 추출 기구입니다. 요즘은 스테인레스로 만든 모카포트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카포트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커피를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가정에는 대부분 모카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캡슐 커피를 마시는 가정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원리는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원두를 통과하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모카포트로 추출한 커피도 에스프레소라고 하지만 맛은 기계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연한 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안내드릴 추출 방식은 터키쉬, 즉 터키 커피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커피를 곱게 갈은 후에 물에 넣고 끓여서 그대로 마십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추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가루를 그대로 마시는 방식이고 밑에 남는 커피 찌꺼기로 점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커피 가루를 전혀 거르지 않기 때문에 카페인이 가장 많은 추출 방식입니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커피 추출 방식은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방금 안내드렸듯이 터키쉬는 가루를 곱게 갈아서 물에 넣고 끓입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다음 단계의 형식으로 터키쉬보다 원두를 굵게 갈은 후에 프렌치 프레스 기구에 있는 망을 내리고 가루를 걸러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프렌치 프레스의 망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가루들을 마실 수 있습니다. 터키쉬 다음으로 정말 간단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미세한 가루에 의해서 잔미가 느껴질 수 있고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커피의 추출 방식은 드립커피입니다. 커피를 융이나 종이 필터에 걸러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1900년대에 독일의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멜리타 벤츠가 커피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의 노트 종이를 깔때기에 끼우고 커피를 넣고 물을 부은 것이 최초의 드립커피의 일화라고 합니다. 깔때기 역할을 하는 드리퍼와 종이 필터, 밑에 커피를 받는 서버, 주전자까지 있으면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들이 저렴한 편이라서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추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와 다르게 바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메뉴는 우유를 섞은 카페오레에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드리퍼의 모양도 다양해지고 물을 붓는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드립커피 자체에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립커피는 원두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안내드릴 커피의 추출 방식은 사이폰 도구로 추출하는 커피입니다. 1840년대에 영국의 로버트 나피어가
사이펀의 원리를 통해서 고안했다고 합니다. 기압을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결국 융 필터를 통해서 거르는 커피입니다. 유리라서 다루기 힘들고 기구의 비용도 비싼 편이라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양이 신기하게 생겼기 때문에 커피 매니아들이 찾는 커피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커피 추출 방식은 콜드브루입니다. 대부분의 추출 방식은 뜨거운 물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커피를 약 8시간 정도 추출합니다. 흔히 콜드브루라고 알려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추출하는 점적식 방법과 찬물과 커피가루를 섞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필터로 걸러내는 침출식 방법이 있습니다. 추출물이 진한 편이기 때문에 물이나 우유로 희석해서 먹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추출 방식입니다. 이처럼 커피는 추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커피 추출 방식에 우열은 없습니다. 다양한 커피 추출 방식 덕분에 우리는 각각의 개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주 드시는 커피 이외의 커피를 드셔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알려주는 잔이었습니다.